thanks t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0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100번째 이야기가 됐네요. 참 벌써 8월 초반이고요. 시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각 팀들이 벌써 100게임을 넘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 저도 드디어 100번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고생을 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하고 싶네요. 오늘 100번째 이야기 5개 구장에서 5경기가 모두 순조롭게 치루어졌습니다. 어저께는 취소됐던 경기도 있었지만 오늘은 5경기가 모두 열렸고요. 삼성과 NC, 창원, 그리고 LG와 기아, 광주, 키움, 롯데, 울산, 한화, 두산, 잠실, KT, SK, 문학 이렇게 5경기가 열렸습니다. 벌써 댓글장에 직박구리님께서 삼성 경기 보시고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삼성이 경기를 해도 너무한다,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경기를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연장 12회까지 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스와 NC 다이노스. 오늘 NC에서는 이재학 선수가 선발이었고 삼성에서는 백정현 선수가 선발이었죠. 그리고 이 두 선발 투수가 잘 던졌습니다. 이재학도 1점, 백정현 선수도 1점. 이 1점이 1대1 상황이 12회까지 갔고 결국 12회 말에 정복무 선수의 결승 홈런이죠.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승리가 NC 다이노스로 넘어갔지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양팀 모두 많았었는데 먼저 박스스코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백정현 선수는 7과 3분의 1 던지면서 안타 4개, 사사구 4개, 홈런 1, 박성민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죠. 그래서 삼진 2개, 실점 자책점 1점이었고요. 장필준, 우규민, 최지광이 나머지 이닝을 던졌고 결국 12회 마운드에 올라왔던 최지광이 정범무한테 결승 홈런을 맞으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반면 NC는 오늘 7명의 투수가 나왔습니다. 이재학이 5회를 던지고 내려갔고요. 안타 4개, 사사구가 좀 많았습니다. 6개, 삼진 5개, 실점 자책점은 1였습니다. 그 이후에 박진우 선수가 들어왔고 김건태, 임창민, 원종현, 배재환, 마지막에는 강윤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결국 3타자를 맞고 안타 하나 맞았지만 삼진 하나, 도루를 잡아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과 NC의 경기는 12회 연장까지 가서 2대1로 NC가 승리를 거뒀고요. 강용구 선수가 승리 투수, 최지강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고 결승타는 정범모 선수가 12회 1사 좌중월 결승 홈런이었죠. 그리고 박성민 선수가 17호, 정범모 선수가 올 시즌 2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1로 NC가 6, 7인가요? 지금은 5위 싸움에서 6위 NC, 7위 삼성이었는데 결국 오늘 삼성이 이 경기를 내주면서 점차 5위권과는 멀어지고 말았고 NC는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또 KT가 오늘 경기를 SK한테 내줬기 때문에 다시 반게임 차로 5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진 기아와 LG의 경기였는데요. 김기훈 선수가 기아의 선발, 그리고 LG는 유재국 선수의 선발이었습니다. 경기의 시작은 LG가 1회, 2회 5점을 내죠. 넉점 1점, 그래서 5점을 내지만 2회 말에 2점을 쫓아가고 5회에 기아가 5점을 보면서 역전을 성공시켰고요. 7회 8회 다시 석점을 추가하면서 10대5로 기아가 5점 차 초반 리드를 뒤집고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0대5로 기아가 이겼고요. 자, 김기훈 선수는 5점을 허용을 했지만 승리 투수가 돼서 2승째를 거두게 됐고, 유재국 선수는 팀 타선이 5점을 뽑아줬는데 결국 5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승타는요, 5회 1사 1, 2루에서 우익수 2루타, 1루수 선상 빠지는 2루타를 친 유민상 선수였고요. 자, 오늘 유재국 선수 4와 3분의 1, 8안타, 사사구 2개, 삼진 4개, 7실점 7자책. 자, 이후 변명을 될 수가 없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이후에 김대현, 진해수, 송은범, 여건욱, 이상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진해수와 송은범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2점, 1점, 그러니까 실점 2개, 자책점 1였고요. 여건욱 선수가 1점을 더 줬죠. 그래서 10점, 자책점은 9점이었습니다. 반면 기아는 김기훈 선수가 5이닝을 던졌습니다. 6안타, 사사구 3개, 삼진 3, 실점 5, 자책점 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5점을 주고 나서 나머지 4이닝을 잘 막았다는 부분, 특히 4회가 굉장히 최영호 선수의 호송구가 있었죠. 그 이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후에 박준표, 그리고 하준영, 그 다음에 전상현, 문경찬까지 각 1이닝씩 던졌고요. 박준표와 하준영이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자, 승리투수 김기훈, 패전투수는 유재국, 10대5로 기아가 어저께 패배를 서력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과 롯데, 어저께 선발 투수들을 다 바꾸고요. 키움에서는 김선기 선수였죠. 아직까지 이 경기 들어오기 전까지 점수를 허용하지 않았던 자, 5선발 대처 요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선기였고, 롯데는 오프너를 뺀 다익선 선수가 선발 등판했습니다. 제가 이인환 아나운서하고 발음 되게 어려워요. 내기를 했었는데 졌네요. 그냥 다익선 선수가 그냥 선발로 나왔는데, 자, 오프너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죠. 4점 1회 김하성 선수한테 홈런 맞고 3회, 5회 각각 석점, 그리고 6회에도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오늘 키움은 그동안 후반기 팀 타율 꼴찌 팀이었는데 오늘은 17안타를 쳤고요. 홈런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대4 대승을 거두게 됐고요. 오늘 결승타는 1회 1사 후에 중월 홈런을 친 김하성 선수였고, 오늘 김하성 선수가 15, 박병호 선수가 20호 홈런을 쳤죠. 드디어 6년 연속 20호 홈런을 친 세 번째 선수가 됐고요. 손화섭이 8호 홈런, 6회 1점을 김성기 선수한테 뽑아냈습니다. 오늘 김성기 선수 7이닝 던졌고요. 5회, 6회, 7회 매 경기 오늘 세 번째 선발 등판이었는데 매 경기 1이닝씩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88굴 던졌고 4안타, 사사구 1, 홈런 1, 삼진 5, 실점, 자책점 2점이었습니다. 방어율이 1이네요. 그래서 3승째를 거뒀고요. 이후에 김성민, 윤영삼 선수가 이어 던졌고요. 오늘 다익선 선수가 5와 3분의 2, 안타 9개, 사사구 2개, 홈런 2개, 삼진 3개, 8실점, 7자책,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목은 정태승, 정성종이 이어 던졌지만 이 세 투수도 모두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6점을 허용하면서 오늘 대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키움이 3연패에서 벗어나서 16대4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잠실 한화와 두산의 경기
한화는 최두벨, 두산은 이용찬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두산이 석점을 먼저 도망갔지만 5회 2점을 주죠. 그리고 6회 7회 2점 더 도망가서 5대2까지 갔는데 8회 5점을 줍니다. 이성열 선수가 3점짜리 동점 홈런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2점을 추가하면서 오늘은 한화가 7대5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한화의 박상원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고 두산은 이형범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네요. 결승타는 오선지 선수가 8회 1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이 나왔죠. 자, 오재일 선수가 3회 13호 홈런을 쳤지만 이성열 선수의 19호 홈런 8회 3점 홈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최두별 선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5와 3분의 1, 안타 8개, 사사구 2개, 홈런 하나, 삼진 넷, 실점 자책점, 넉점이었고 오늘 신정락 선수는 또다시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양, 신정락, 김범수, 박상원, 정우람으로 던졌고요. 승리 투수는 박상원. 오늘 정우람이 1이닝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4세이브째가 됐네요. 자, 40경기를 등판을 했군요. 반대로 이용찬 선수가 오늘 6이닝 8안타, 사사구 하나, 삼진 둘, 실점 자책점 둘,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 승리 투수의 자격 여건을 갖췄지만 불펜이 오늘 불을 질렀습니다. 김승혜, 이영범, 박지국, 까지 이 선수들이 전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5점을 허용합니다. 이 3명의 선수가. 그래서 이영범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고 9회에 함덕주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7대5로 역전패를 했다. KT와 SK 경기입니다. KT에서는 김민희 그리고 SK에서는 문승원이 등판을 했죠. 자, 김민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전 투수가 됐고요. 문승원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7승째를 따게 됐고요. 오늘 결승타는 노수광 선수가 2회 1사 1삼루에서 우익수 왼쪽으로 가는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로하스 선수가 18호 홈런, 4회 1점짜리 홈런이 있었고요. 오늘 김민 선수가 7이닝을 던지긴 했는데요. 안타가 9개, 사사구가 4개, 초반에 사사구가 좀 패전의 원인이 됐습니다. 실점 자책점 5점이었고 이정현 선수가 마지막 1이닝을 던졌고요. 문승원 오늘 6이닝 던졌습니다. 3안타, 사사구 하나, 홈런 하나, 삼진 셋, 실점 자책점 둘, 그리고 서태훈이 등판을 했습니다. 각 1이닝씩, 그리고 홀드, 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5대2 SK가 첫날 패배를 서력하고 10승 3패, 양팀 상대 전적 10승 3패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구장에서 벌어진 5개 경기의 박스 스코어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삼성 경기부터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 정범호 선수가 12회 커브였죠. 커브를 받아쳐서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만들어냈고 도루 저지도 2번이나 했죠. 그리고 1회 김영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핸들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송구를 받아서 바운드를 참 물러나면서 받아서 들어오는 박혜민 선수를 태그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1회 1사 만루였거든요. 그 위기를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무실점으로 한 게 이재혁 선수를 살려준 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정범호 선수가 결승 홈런을 쳤습니다. 제가 한화에 있을 때 꽤 애정했던 선수죠. 첫해 굉장히 많은 시간 이야기도 나누고 열심히 해서 굉장히 아끼던 선수였는데 잘 안 풀렸어요.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좀 잘 되기를 바랐어요. NC 가서. 근데 거기서도 잘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팀이 굉장히 위기에서 오늘 같은 승리는 굉장히 큰 활력소를 줄 수 있는데 그런 홈런, 그런 또 역할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았고 또
딱 한 놈만 판다. 100회 기념 축포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정범모 선수가 끝내기 홈런 축포 100회 기념 축포도 올려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삼성 1회 1사 말루, 2회 2사 1, 2루, 3회 1사 1, 2루, 4회 무사 2, 3루, 그리고 또 6회에는 1사 1루에서 병살타, 그리고 또 9회 1사 1, 2루, 10회 무사 1루, 그리고 12회 무사 1루. 이렇게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단 한 점, 4회 무사 2, 3루 때 김상수 선수의 퍼스트 땅볼 때 3루 주자 김동엽 선수가 홈에 들어온 게 유일한 점수였습니다. 자, 1회 1사 말루는 상대편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죠. 반면 1회 1사 말루, 또 3회 1사 1, 2루 때는 윌리엄슨 선수한테 찬스가 모두 갔는데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작 선수의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이 윌리엄스 선수한테는 낯설었던 공이 아닌가. 이건 또 삼성이 좀 운이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보다 더 큰 건 4회였죠. 무사 2, 3루에서 이학주, 자, 삼진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좀 안타까웠고, 결국 퍼스트 땅볼에 한 점, 박희민 선수 삼진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아쉬웠다. 그리고 9회에 1사 1, 2루 상황이었죠. 강민호가 안타 치고 나서 대주자 김성훈 선수가 나갔고요. 이학주가 번트를 냈고 김상수가 몸에 맞는 볼 1사 1, 2루, 타석에는 박혜민이었는데, 자, 여기서 김성훈 선수가 조금 보통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루 플레이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아마도 3루 최태형 코치가 한화에 있었기 때문에 포수 정범호 선수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왜 김성호 선수가 투수가 던지고 캐쳐가 받아서 투수한테 던져주는 그 타이밍, 이때 정범호 선수가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투수가 공을 던지고 캐쳐가 받고 앉아서 공을 던져주는 게 일반적인데, 정범호 선수가 사실 입스가 있어요. 투수한테 던져주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화 있을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리랑볼이라고 그러죠. 아리랑볼을 던져서 투수한테 던져주는 그런 조금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탈버트 선수가 굉장히 그 신경질을 많이 부렸어요. 왜냐하면 투수들은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게 또 리듬이 좀 있는데, 하나 던지고 정범호가 볼을 뽕 띄워서 투수한테 던져주면 탈버트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질 좀 많이 내서 정범호가 굉장히 좀 주눅들었던, 좀 성격이 너무 여려서 주눅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김성훈 선수가 그 부분을 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차가 공을 던지고 캐차가 피차한테 공을 던질 때 스로우 볼을 던질 거라고, 그러니까 뽕 띄워주는 공을 던진다. 그게 좀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리드를 포수가 던지는 려고 하는 상황에 튀어나왔어요. 3루 쪽으로 뛰어가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범호 선수가 투수한테 던지는 건 좀 어려워도 세컨드 던지는 거는 또 그렇게 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오늘도 2개 잡았는데 이것까지 치면 3개죠. 예. 3개를 잡게 되는데 9회, 10회, 12회 3개를 잡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나오다가 결국은 걸려서 아웃이 되고 말았죠. 자, 이것도 아쉬웠지만 10회에 무사 1루가 됐고 윌리엄슨 선수였죠. 이원석 선수였죠. 러프가 3루수 내야 안타, 그리고 이원석이었는데, 자, 여기서 강공을 갖고 박찬도는 아웃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아쉬웠던 장면이 됐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건 12회였어요. 12회에 번트 안타를 냈죠. 번트 안타가 나왔고 이학주가 그리고 나서 김상수 선수한테 번트가 안 나가고 강공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삼진 더블 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 김한수 감독, 삼성 벤치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10회는 뭐 그렇다고, 10회도 사실은 좀 그런데 이원석 선수라고 해도 끝내야 될 상황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공에서 실패하고 도루도 실패, 박찬도가 실패. 근데 무엇보다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12회 초였어요. 여기서 이학주가 안타 치고 나갔는데 김상수한테 강공, 결국 도루 더블 아웃. 자, 이런 건 또 저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운영이 아니었나. 경기 초반에 번트를 많이 냈는데 김한수 감독은 번트를 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잘 돼요. 무조건 돼요. 되는 쪽이 더 훨씬 더 높죠. 경기 초반이라도. 근데 꼭 돼야 될 상황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요거는 조금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루자가 9회, 10회, 12회였습니다. 김성훈, 박찬도, 이학주 연장 끝내기 상황에서 도루자 3개면 이길 수가 없죠. 네. 반대로 NC도 그런 의미에서는 11회에 무리를 했죠. 박성민이 몸에 맞는 볼 나갔고 모창민이 오전 안타 쳤을 때 김태진 선수가 3루 뛰다가 아웃이 되는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윌리엄스 선수가 수비를 잘했죠. 송구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서 어깨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막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무리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손시현한테 번트 되고 노지혁, 김찬영 이쪽에서 승부를 치면 됐는데 이 베이스러닝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0회 김찬영 때 이학주 선수가 에라 했거든요. 에라 해서 출루를 했는데 이 에라가 글쎄요 이미 좀 체력적으로 이학주 선수가 지친 게 아닌가? 다리가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쫓아가는 각도 자체도 좀 밀렸어요. 잡았어도 잡고 제대로 던졌어도 쉽지 않은 타구, 크로스 타이밍이 됐을 정도의 타구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타구가 먹혔기 때문에 잡고 던졌으면 또 아웃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이학주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클러치 킬책을 할 수 있는. 이학주 선수가 키가 크고 사실 공은 땅에 붙어서 오잖아요. 땅볼이라는 건.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이 상하의 움직임이 좀 큽니다. 바운드가 일정하게 바운드를 판단하고 읽으려면 무릎이나 이 상하의 움직임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학주 선수는 좀 자세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의 움직임이 좀 커서 타구가 많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차라리 또 이걸 또 정면으로 가더라고요. 굳이 정면으로 들어가다가 펌블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학주한테서 좀 고쳐야 될 부분,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그래서 결국 정범모의 100회 기념 투포가 결승 홈런이 됐고요. 포수들이 오늘 NC는 잘해줬습니다. 잘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백쇼 선수가 잘 던졌는데 아쉽게 됐죠. 양팀 스몰린스키, 그 다음에 윌리엄슨, 이쪽에서 찬스가 걸리면서 살리지 못했던 게 컸습니다. 자, LG와 기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구가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기훈이 무너졌고, 1회부터 김기훈 선수도 김현수 페게로한테 안타 맞은 건, 오늘 페게로 선수는 1회 안타 친 건 원바운드 치더라고요. 크리켓처럼 안타를 쳐서 타점을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1회에 4점, 2회에 1점을 줬는데, 흐름이 바뀐 건 저는 오늘 유재욱 선수가 5회 5점 LG가 준 거는 어쩔 수 없죠. 성대가 잘 친 거라서 석점차에서 유재욱 선수가 승부 들어갔는데 결국
뭐 안타 5개를 맞으면서 5점을 주게 되죠. 이 5점보다 저는 2회에 줬던 2점이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또 근데 여기도 사실 유민상 선수의 타구가 참 운이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LG의 7점, 그러니까 1에서부터 5회까지의 7점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4회 초에 이영준 선수가 좌전 안타 쳤을 때 이성호 선수가 홈에서 아웃된 거, 보살 아웃이 된 게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경기가 뒤집어졌는데 유재욱 선수가 게임이 잘 안 풀리네요. 네, 그리고 5이닝을 던지게 되면 굉장히 버거워하네요. 아직까지는 스피드가 없다 보니까, 스피드가 아직 안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게임이 어려워지더라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 경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뭐 7회 석점 준 거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죠. 이 반대로 이제 기아는 박준표, 하준영, 전상현 선수가 그리고 또 문경찬 선수가 6, 7, 8, 9를 잘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훈도 3, 4, 5회를 잘 막았고 바로 6, 7, 8, 9를 불펜들이 흐름을 내주지 않고 막아냈다. 사실 뭐 5점 내고 7점 주면서 5회에 역전되면 타선도 날도 더운데 힘 빠지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LG는 오늘 경기를 내주게 됐다로 보여집니다. 자, 키움 경기입니다. 롯데. 근데 저는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키움이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SK 영경혁 감독 야구하고 비슷해져 간다 라고 어느 한 5월, 6월? 6월 좀 지나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불펜 1이닝 원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경혁 감독의 원칙과 많이 닮아져 가더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김하성이 형 홈런을 첫 타석에 쳤죠. 그래서 1대0으로 앞섰는데 3회였습니다. 3회 강라원 선수가 실책해서 주자를 나가게 되죠. 자, 여기서요, 박동원 선수한테 장정석 감독이 희생번트를 지시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번트 사인이 나가나? 키움이? 보통 키움의 야구에서 이 상황에서 번트가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번트가 나와서 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 2루 상황에서 주자를 3루로 보냈다는 게 굉장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선수의 주루 플레이도 좋았지만 실책과 주루 플레이의 무사 2루에서 박동원한테 번트를 대서 완전히 그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궁지로 몰아가는 작전은, 저는 오늘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 같아요. 1대0에서 2대0 상황에서 기다리지 않고 박동원한테 번트를 한 것. 경기 초반에 번트 된다는 건 감독의 의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의 고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장정석 감독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또 점수로 연결이 됐고, 5회에는 또 서건창이 2루타 치고, 김하성이 우측으로 프라이 치고 서드 오고, 이정우가 희생 프라이 1점, 그리고 나서 박병호 홈런. 이게 5회까지 4점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게임은 끝났어요. 공격적에서만 보면. 그래서 저는 3회 무사 2루에서 박동원한테 번트 되는 것,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자, 김선기 무실점이었죠. 계속해서 무실점이다가 결국 6회에 한 점을 허용하게 되는데 17이닝 정도 무실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발로 들어와서 5회 6회였으니까 10일이었죠. 네, 10일에서 5회까지 무실점이니까 16이닝 무실점 하다가 6회에 한 점을 주게 됩니다. 6회 손아섭 선수한테 홈런 맞으면서 깨지게 됐거든요. 자, 근데 김성기 선수가
스피드는 한 141 정도예요. 그러니까 140 전후예요. 그런데 이 속구가 8스윙이요. 굉장히 그 팔꿈치 쓰는 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하고 좀 비슷한데 그런 유형의 팔꿈치를 쓰다 보니까 아마 볼끝도 있을 거고, 특히 이 공이요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커터성으로 내추럴 식으로 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구에 볼끝, 그 다음에 타이밍 맞추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끝에서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에 굉장히 그 직구 비율이 높아요. 141 초반인데 비하면 그만큼 코너워크도 좋고, 볼 끝에 힘, 변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공을 던지고 있더라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커브였습니다. 제가 올 초에 김광희 선수 커브가 스윙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커브, 그런 커브. 오늘 유재국 선수도 사실은 그런 커브를 잘 던지는 투수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자, 오늘 보니까 김석기 선수의 이 커브도 그런 커브였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슬라이더와 이 커브가,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컷 패스트볼 같은 패스트볼, 이 세 개가 오른손 타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팔꿈치를 쓰게 되면 체인지업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체인지업까지. 그래서 김성기의 깜짝 선발 대체호는 더 이상 깜짝이 아닌 것 같더라 라는 걸 재확인시켜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선수구나 싶었습니다. 자, 하나와 두산 잠실 경기였는데요. 한화가 석점차로 이기고 있다가 8에 5점을 주고 두산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대5로 한화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여기서 조금 한화 입장에서 8에 5점을 내고 역전을 시킨 부분, 정구루 선수가 선두타자로 나와서 찬스를 만들었죠. 대타로 강경학 선수가 오늘 1회부터 안 좋았거든요. 병살타만 2개였고, 그래서 8회 대타로 나왔던 정근우가 안타를 쳤고, 호잉도 안타 치면서 1-3루, 김태균이 3루 땅볼. 저는 여기가 첫 번째 두산이 무너지게 된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성열 홈런 3점을 쫓아가서 5대5 동점. 그 다음에 송광민 안타 후에 몸에 맞는 볼 3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장진혁, 최재훈, 오선진까지. 그리고 정은원이 희생프라이를 치죠. 그래서 5점을 허용하게 되는데, 자, 먼저 무사 1-3루였죠. 무사 1-3루에서 유지혁한테 3루 땅볼이 갔는데 타자주자가 김태균이었거든요. 이거 무조건 석점차에 홈이 아니라 더블 플레이 갔어야 되는 타구였거든요. 그걸 홈에서 아웃을 시키면서 결국 주자들이 둘이 남아버렸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컸고, 또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두산이 풀카운트였죠. 이성열 선수한테. 근데 캐쳐가 한가운데에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결국 한가운데 공이 들어갔습니다. 약간 투심이었던 것 같아요. 140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좀 읽기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이 결국 못 올라가는 이유가 불펜 때문인데, 그리고 또 여기엔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왜 함덕주를 안 썼을까? 이영범을 왜 계속해서 밀어붙였을까도 좀 요즘 두산 야구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씩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져서도 있지만 오늘 게임을 보면 벤치도 적고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들을 좀 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벤치의 미스이죠. 유지혁 선수한테 1-3루 때 소드 땅볼 더블 플레이 가라, 이거 선수들한테 맡겼던
썼겠죠? 두산 정도면. 근데 챙겨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건 뭐 한 점 주고의 문제니까 그래서 5대3이 되더라도 더블플레이를 갔어야 되는데 요거 아쉬웠고요. 풀카운트에서 한가운데 직구 던지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뭐 하나는 이성열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잘 쳤죠. 그리고 나서 송강민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줬고, 몸에 맞는 볼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하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산은 뭐 공격 쪽에서는 잘 풀어갔어요. 예, 잘 풀어갔는데 추가점이 안 났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추가점을 계속해서 뽑아냈거든요. 뭐 얘기를 들면 3대2에서 1-4-1-3 내에서 김재환 대타 나와서 3진 먹었는데 결국에는 한 점을 쫓아가는 그런 야구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여기서 추가점을 못 냈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이 좀 요즘 야구는 좀 두산 야구는 좀 두산답지 못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학 김민희 오늘은 좀 힘이 많이, 지난 경기도 사실은 상대편 타자들이 방망이가 나와줬기 때문에 김민희 조금 도움을 얻었던 부분이 있죠. 한화전이었는데 결국 한화전 정근우 선수한테 동점 홈런 맞고 승패가 없어졌었는데 패전 투수가 됐나요? 어쨌든 그 경기도 그렇게 안타깝게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공이 안 좋더라고요. 공이 계속해서 빠지고, 그래서 결국 볼넷 2개, 2회 말에 볼넷 2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재원 안타 치고 나서 정희훈이 볼넷 나갔을 때 또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방망이가 안 나오니까 볼넷이 됐고요. 전 나주환 선수, 무사 1루 상황에서 나주환 때는 영경혁 감독이 1대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번트도 계산에 넣겠다 했는데 강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공으로 가니까 이제 상대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강철 감독 같으면,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문승원의 최근 내용들, 그리고 김민희 1회와 2회 두 타자를 상대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0점이 잘 안 잡힌다 라는 부분, 그래서 쉽게 아웃카운트 하나 주는 건 오히려 손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영기혁 감독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공으로 갔는데 이게 볼넷이 나오죠. 볼넷이 나오면서 빅 찬스를 만듭니다. 김성현 선수가 땅볼, 유격수 땅볼 쳤는데 바운드가 커서 1루에서 비디오 판독까지 거쳐서 세이브 한 점 쫓아가죠. 그래서 1대1 됐고 노수광과 한동민이 연속 2안타 치면서 결국 경기 뒤집어 버리고 비기닝 만들어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SK 영지혁 감독이 뭐 여름에 방망이가 안 맞는 걸 4,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에 방망이가 안 도는 건 연습량 부족이 맞습니다. 동계훈련, 그러니까 캠프나 시즌 초반에 연습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스윙을 그때 돌려놔야 여름에 스윙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베테랑, 그러니까 인류 선수들이죠. 베테랑급, 이미 그만둔 은퇴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봄에, 그러니까 겨울에 연습을 스윙을 많이 돌려놓으면 여름에 결국 지칠 때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연습 방법, 연습량을 언제 많이 올리느냐 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2회 4점 내고요. 5회에 한 점 더 도망가죠. 최정 안타 치고 로맥, 그리고 고정욱이 2루타 치고요.
그래서 한 점, 정이훈이 적시타치면서 한 점 더 쫓아가거든요. 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5대2. 그리고 나서 6회까지 문송에 던지고 7, 8, 9가 서태훈이 나와서 깔끔하게 먹었죠. 오늘은 뭐 SK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가장 깔끔했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 문승환 선수는 2회, 3회 이 위기를 잘 넘겼어요. 사실 유한준 볼넷 줄 때 그리고 로하스가 3루타를 쳐서 한 점을 주고 까지는 오늘 문승환이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경수, 박승욱, 장성호를 잘 처리를 합니다. 확실히 KT는 장성호가 방망이가 안 사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내일부터 강백호, 황재균 이렇게 줄줄이 이제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렇다. 오늘도 하위 타선에서 찬스가 돌아갔을 때 힘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 2점으로 묶이고 말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성환은 오늘 2회와 3회 위기였죠. 3회 때는 김성현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병살을 만들어냈었어요. 이걸 2개 넘고 나서는 로하스한테 4회 2사 후에 홈런 맞긴 했는데 6회까지 무난하게 이닝을 잘 소화를 하고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태훈이 3이닝을 깔끔하게 1이닝씩 막아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개 경기의 경기장 승패 요인 포인트들도 짚어드렸고요. 자, 100회가 끝났습니다. 100회 방송이 일단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더더욱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리고 보답하고자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야구 수다 본방송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이 딱 한 놈만 판단은 계속해서 지켜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 한 놈만 판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회 특집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빌리고자 합니다. 댓글창에 많은 아이디어를 좀 올려주셔서 100회가 넘었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좋을까는 아이디어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00회째 방송 그동안 참 어려웠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반장님이 최 반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녹음하는 건 녹음하는 거다 해도 이거 받아갖고 매번 하루하루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올려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만나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하죠. 그래서 자축하는 파티를 하시죠. 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